자,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 다들 아시죠?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대한 목마 속에 병사들을 숨겨서 성 안으로 들여보냈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유럽 대륙 한복판에서 이 신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국의 전기차 굴기 BYD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를 막겠다고 관세 장벽을 있는 힘껏 높이 쌓아 올렸거든요. 너희들 싼 가격 믿고 들어오지 마.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저리 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BYD가 아주 보란 듯이 비웃으며 이 초롱성 같은 벽을 스르르 통과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EU라는 성벽 안에 내 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의 공장 설립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세라는 창과 우회라는 방패가 부딪히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의 최전선 이야기입니다. 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그야말로 중국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YD나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꽤 괜찮은 성능의 전기차를 찍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아예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100%나 때려버렸습니다. 100%라니 이건 그냥 오지 마, 오면 죽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유럽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폭스바겐이나 르노 같은 유럽의 자존심들이 중국 차에 밀려 휘청거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EU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존 관세 10%에다가 추가로 최대 35.3%의 상계 관세를 더 얹기로 한 거죠. 합치면 거의 45%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중국 차들이 아이고 유럽 장사는 이제 틀렸구나 하고 포기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가격이 1.5배가 되면 아무리 중국 차라도 메리트가 확 떨어지니까요. 유럽 제조사들은 이제야 한숨 좀 돌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BYD가 회심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유럽 안에서 만들면 되잖아 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무서운 전략이죠.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유럽의 동쪽 관문, 바로 헝가리입니다. BYD는 이 헝가리에 주목했습니다. 왜 하필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닌 헝가리였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헝가리는 엄연한 EU 회원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헝가리에서 만든 물건은 독일로 가든 프랑스로 가든 관세는 0원이라는 겁니다. EU라는 거대한 단일 시장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곳이죠. BYD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차를 만들어 배로 실어오면 관세 폭탄을 맞지만 헝가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팔면 그 무시무시한 관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게다가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이분이 또 아주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해, 디리스킹이 필요해 라며 목소리를 높일 때 오르반 총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동쪽으로 간다 라면서 중국의 자본을 아주 적극적으로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헝가리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도 겉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우리나라에 공장 좀 지어주세요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당장 일자리가 급하니까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헝가리가 가장 노골적으로 총대를 메고 중국의 유럽 진입로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BYD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인 CATL도 헝가리에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헝가리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비상구이자 뒷문이 되어주는 셈이고, 헝가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신들의 경제를 떠받쳐줄 물주가 되어주는 그야말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환상의 커플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BYD가 헝가리에 짓는다는 공장, 이게 그냥 부품 가져와서 나사 몇 개 조이는 수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헝가리 남부의 세게드라는 도시에 짓고 있는데 규모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축구장 400개 크기에 달하는 부지에 단순히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배터리 팩 조립부터 차량 생산까지 한 번에 끝내는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만 수조 원 단위고요. 여기서 만들어질 일자리만 수천 개가 넘는다고 하니 헝가리 국민 입장에선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긴 하죠. BYD가 여기서 2025년 말, 늦어도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쏟아낼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연간 15만 대 정도를 생산하다가 나중에는 30만 대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죠. 연간 30만 대면요,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무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원산지 규정입니다. 지금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때리는 건 그 차가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헝가리 세게드 공장에서 나온 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메이드 인 EU가 찍히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45% 관세 폭탄이 순식간에 0%가 되는 거죠.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헝가리 인건비가 중국보다 훨씬 비싸잖아.
게다가 유럽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나 노동법을 지키다 보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헝가리 인건비가 예전 같지 않고 분명 중국 본토 생산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생산비가 조금 오르더라도 45%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안 내는 게 훨씬 이득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BYD의 진짜 무서운 점은 수직 계열화입니다. 배터리부터 부품의 75%를 지들이 다 만듭니다. 중간 마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능력으로 헝가리에서 비용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결국 폭스바겐이나 르노 같은 유럽 토종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방에서 싸우는데 상대방은 무기를 그대로 들고 들어오고 나는 방패가 다 뚫린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럽의 정통 강자들, 지금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나라 독일의 폭스바겐 상황을 보면 심각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폭스바겐이 최근에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이게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유럽 기업들이 그동안 믿었던 건 브랜드 헤리티지와 관세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차의 품질이 무서울 속도로 올라오면서 브랜드 격차는 줄어들었고 믿었던 관세 장벽마저 헝가리라는 뒷문을 통해 뚫려버린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유럽연합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기차로 바꿔라라고 외쳤지만 정작 유럽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은 중국이 한참 앞서가 버린 겁니다. 결국 유럽의 친환경 정책이 중국 기업들에게 꽃길을 깔아준 꼴이 된 거죠. 이제 BYD가 헝가리에서 관세 없이 차를 팔기 시작하면 가격 전쟁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칠 파장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와 기아차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아주 잘 싸워왔습니다. 아이오닉5나 EV6 같은 모델들이 상을 휩쓸면서 상품성을 인정받았죠. 그런데 BYD가 헝가리에 둥지를 튼다는 건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주 껄끄러운 경쟁자가 옆집으로 이사 온다는 뜻입니다. 물론 현대차도 체코에, 기아는 슬로바키아에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유럽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관세 문제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럼 조건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공급망의 차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현지에서 생산하지만 배터리 같은 핵심 부품은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멀리서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BYD는 어떻습니까? 헝가리 공장에 배터리 공장까지 같이 짓거나 인근에 중국계 배터리 공장들이 질비합니다. 헝가리 정부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엄청나게 유치해 놨거든요. 즉 BYD는 유럽 땅에서 부품 조달부터 조립까지 한 번에 끝내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싼 중국차가 물류비까지 아끼고 관세까지 안 낸다? 이건 현대차, 기아에게 가격으로 정면 승부를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BYD가 헝가리에 짓는 게 단순히 자동차 조립 공장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중국 전기차 요새를 짓고 있는 겁니다. 헝가리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BYD 공장 근처에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의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요. 또 다른 중국 배터리 기업인 EVE 에너지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극재, 분리막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 기업들까지 줄줄이 헝가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동차 공장 바로 옆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지게차로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류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죠. 마치 한국의 울산이나 미국의 디트로이트처럼 헝가리라는 나라 하나가 통째로 중국 전기차의 전진기지이자 거대한 클러스터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유럽 자동차 업계는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똘똘 뭉쳐서 중국을 막아보자고 했을 텐데 지금은 각자 도생하느라 바쁩니다. 심지어 이기지 못할 바엔 차라리 손을 잡자라며 저가의 동침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스텔란티스입니다. 푸조, 지프 같은 브랜드를 가진 거대 자동차 그룹이죠. 스텔란티스는 아예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림모터의 지분을 사들이고 합작회사를 차렸습니다. 중국 기술을 가져와서 유럽에서 팔겠다는 겁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는 거죠. 반면 폭스바겐이나 르노는 어떻게든 독자적으로 2천만 원대 저가 전기차를 만들어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큼 싸게 만들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 유럽 자동차 업계는 지금 중국과 손잡는 파와 끝까지 싸우는 파로 나뉘어 확연히 분열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야심차게 쌓아 올린 관세 장벽,
그 초롱성은 결국 BYD의 헝가리 공장이라는 트로이 목마에 의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BYD에게도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넘어야 할 마지막 그리고 가장 높은 산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유럽 소비자들의 신뢰 문제입니다. 최근 틱톡 사태 등에서 보듯이 유럽 내의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내 차의 주행 정보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 그리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럽 소비자들이 가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 이걸 넘지 못하면 아무리 가격이 싸도 점유율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결국 BYD의 성공 여부는 이 불신을 어떻게 씻어내느냐에 달려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간세라는 방패 뒤에 숨을 생각은 애초에 버려야 합니다. 어차피 뚫릴 방패였으니까요.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아이오닉과 EV 시리즈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BYD가 가격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가성비를 넘어선 가심비, 그리고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와 신뢰로 승부해야 합니다. 중국 차가 흉내낼 수 없는 감성 품질, 그리고 무엇보다 내 정보가 안전하다는 보안에 대한 신뢰, 여기에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더해서 아무리 싸도 나는 현대차를 사겠다라는 확실한 팬덤을 만들어야만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BYD의 헝가리 공장 가동,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과연 유럽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우리 기업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